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그 방송에서 어제 그 대장동 위례 백현동 FC 이재명 재판에서 엄청난 게 이재명의 직접 음성 녹취 파일을 이제 그 법원에서 재생한다, 튼다 이렇게 그 방송을 했잖아요. 역시 이제 그 어제 틀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그 설명해 드리는 게 이어서 맞는 것 같아서 어제 그 이재명 녹취록 40분 분량입니다. 40분 분량. 그 녹취록의 이제 그 내용이 뭔가 요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그 배경은 좀 말씀드렸죠. 이 위례 사업이라는 게요. 위례 사업이라는 게 이제 그 이재명이가 성남하고 이제 그 하남하고 서울하고요. 이렇게 3등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이제 그 성남시가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 사업권을 성남시가 팔아버린 거죠. 팔아버린 거. 성남시가 이제 그 의회 반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업은 누가 했느냐.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한 건 호반건설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 지분으로 좀 참여한 게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그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재창, 남욱, 정영학. 그때 김만배 씨는 없었고, 대신에 이제 그 역할이 정재창입니다. 자이, 정재창. 이분도 이게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동규 씨하고. 근데 이 팔아버렸다는 것도 말은 안, 이재명은 이게 자꾸 거짓말 하니까 자기가 처음에 위례 참여한다는 게 공약인데 공약을 포기하고 팔았다고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제 그 성남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직접 이게 산하기관 아닙니까?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때 위례 참여했거든요. 대장동하고 위례 참여했잖아요. 백현동만 빠졌잖아, 김인섭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가 사업권을 아예 그냥 호반이나 팔았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동규 있을 때 참여했기 때문에. 근데요, 문제는 그 사업권을,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누가 했냐, 시공은요. 시공은 이제 그 호반건설이 다 시공한 거예요. 거기서도 엄청나게 돈을 남겼겠죠. 그런데 시행이 문제잖아요. 시행. 원래 시행과 시공이 있잖아요. 대장동 같으면 이제 그 성남의 뜰, 이게 시행사잖아요. 성남의 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주주로 화천대유나 이런 게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위례는요, 위례는 이제 그 시행이 두 개가 한 거예요. 바로 이제 그 푸른 위례. 여기 제가 FC에 5억도 뇌물 줬다 했잖아요. 푸른 위례하고, 그 다음에 이거 위례 자산 관리. 여기 호반건설 거예요. 그러니까 위례 사업의 그 시행사가 두 개예요. 푸른 위례. 그 다음에 그 위례 자산 관리. 위례 자산 관리는 호반건설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호반건설이 시행도 하고 시공도 한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제 그 푸른 위례 51% 들어갑니다. 나머지 49는 이제 뭐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정재창 씨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겠죠. 결국 푸른 위례는 민간업자들하고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거고, 그 다음에 호반건설, 이게 위례자산관리, 이 두 개가 합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행의 세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호반건설, 그 다음에 남욱, 정재창, 정영학, 이런 이제 민간업자들,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행해서 돈을 엄청 남겼죠. 한 4,500억 남겼을 겁니다. 시행이익만. 시공이익은 또 가져갔을 거고. 그 중에 이제 뭐, 호반이 한 211억, 뭐 이런 이제 그 민간업자들이 아마, 그 현재 기소가 된 게 이게요. 이재명이 기소된 게 그 부패방지법 211억이거든요.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이 뭐냐면 이제 그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름만 바뀌었어요. 이해충돌방지법. 뭐냐면 이제 그 공무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전에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받게 하는, 이거 딱 떨어져 버리잖아. 사전에 아예 호반건설하고 모든 걸 짜고 했잖아. 너가
지급보증, 왜? 그때 돈을 못 구했거든, 민간업자들이. 대출을 안 해준 거. 왜? 미래에셋 정권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대출이 안 돼. 그때 호반건설이 지급보증을 서주니까 돈을 구해서 그 돈으로 LH는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호반건설한테 너가한테 시행 지분도 주고 시공권도 줄게. 이미 다 짜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가 당연히 호반건설에 다 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이재명이가 일일이 다 보고받죠.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 참여하고, 그 다음에 원래 성남시도 이게 중요한 자기 공약이었고, 그 과정을 또 이게 도시개발공사는 일일이 성남시장한테 보고하잖아요. 유동규 씨나. 근데 자기는 전혀 몰라가 사후에 모든 거 다 끝나고 이게 들어가 알았다. 나는 호반건설 이름도 몰랐다, 그 당시에.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단 말이야. 사후 보고라고. 그런데 그걸 반박하는 결정적인 녹취록이 어제 법원에 재생이 됐는데, 제가 이재명의 대표적인 녹취록에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녹취록에. 그때 녹취록은 2016년 10월 19일 날 호반에 입주한 주민들이 왜 조경공사 안 해주냐 막 항의하고 하니까 주민들 대표를 성남시 시청 옆에 불러서 주민 대표들하고 이재명이가 대화하는 녹취록인데, 누가 녹음하는지는 몰라. 근데 이재명이는 불법 수집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끝까지 이때까지 못 털게 하다가 이제 털은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면 합법입니다. 대화자니까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래서 김동현 판사도 이거는 이재명의 음성 부분은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래서 털어라. 이게 우여곡절 끝에 5번 만에 어제 털은 거예요. 자, 이재명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시에, 즉 성남시에 재정적 이익을 많이 줄 데가 어딘지 찾아서 사업권을 팔았다. 그냥 넘기는 것은 법률상 안 돼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고, 거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 출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팔기는, 사업권을 주기는 주는데 특수목적법인 만들어서 성남시가 직접은 못하니까. 근데 완전히 파는 것도 아니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 들어간단 말이죠. 푸른 위례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재명이는 결정적으로 성남시에 재정적 이익을 많이 줄 데가 어딘지, 즉 성남시 목을 많이 줄 데가 어딘지 이걸 찾아서 사업권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성남시가 푸른 위례 사업권을 파는 거 아니야. 파는데 성남시한테 돈을 제일 많이 줄 데가 어딘지 그걸 감안해가 팔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팔았는데 성남시장 보고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결제도 안 받고 사업권을 팔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엄청난 큰 100,000세대가 넘는 그 사업권을 성남시가 팔았다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성남시한테 가장 이익을 많이 줄 저희 팔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호반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알은 걸 주민들한테 설명했다? 그럼 이게 팔 때는 허수아비라는 거 아니야. 성남시 사업권을 파는데 어떻게 시장한테 보고 안 하고 시장이 모르고 결제 없이 팔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과정을 다 알았다, 보고했다. 그때 그 시행사 푸른 미래 프로젝트, 거기에 도시개발공사가 51% 들어왔다 했잖아요. 거기 사장이 주지형 사장이 다 정언했거든요. 일일이 정지장 통해서 이재명한테 매일 보고한 거야. 사업이 이래 돼갑니다. 지금 이게 돈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이 들어옵니다. 여기 시행도 호반에 좀 떼줘야 됩니다. 위례차선관리. 그리고 이게 시공도 호반에 미리 주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입찰로 꾸미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는 결정타를 보는 게 자기가 시한테 돈을 제일 많이 줄 회사를 골라가지고 이게 팔았다. 이렇게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파는데, 성남시가 파는데 시장이 모르고 팔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외에도 이게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다 나오잖아. 근데 그냥 팔면 안 되니까 푸른 위례 SPC 만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51% 출자했다. 이거 유동규 씨가 일일이 다 자백하고 보고했다고 돼 있잖아. 이걸 어떻게 정지상이나 이재명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설명해요. 토지 매입꾼이 특수목적법인 이제 그 LH한테 돈 조달해 사오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성남시가 돈이 없으니까 돈 작으면 나무기가 호반 것을 보정으로 가져왔다 했잖아. 그 과정도 이재명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토지 매입꾼이 특수목적법인에 있고 위례자산관리는 호반이 갖고 있는 자산관리사다. 그러면서 이 호반은 시공사고 위례자산관리와 푸른위례는 시행사고 우리가 푸른위례에 출자한 게 공사다. 이걸 주민들한테 쫙 설명하는데 정확하잖아. 이걸 뭐 그때는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어떻게 공무원한테 주워달라는 이야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흔히 꿰뚫고 있는데. 그때 이거 무엇보다 저는 사건 그때 성남시가 땅 살 돈이 없었거든. 의회 안 주니. 그러니까 이제 그 특수목적법인 푸른 위례 그다음에 그 위례자산관리 이건 호반 것을이에요. 여러 가지 그 합치가 돈을 자기들이 조달해가 땅을 사업하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 참여했단 말이야. 푸른 위례. 그러면 성남시 사업인 거예요. 땅값만 민간에 떠넘긴 거지. 성남시 사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 들어왔으니 그러면 이재명이한테 일일이 보고한단 말이에요. 일일이 성남시 완전히 사업권 자체를 파는 건 아니잖아. 이재명이도 인정하잖아. 성남시한테 가장 도움되는 방향.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51%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요. 이게 아주 부패방지법의 요건이 아주 단순합니다. 뇌물하고 달라요. 그냥 내부 정보가 민간업자한테 공유돼가 민간업자가 이득을 얻으면 성립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5년이 합니다. 5년이야. 액수가 크니까 211억. 바로 이것만 해도 5년이란 말이에요. 5년. 이것만 해도 이재명이 5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재판이 끝났잖아. 위례는. 선고는 김동희가 안 하지만 지금 검찰에서는 위례하고 대장동부터 선고해달라고 하거든요. 백현동하고 FC는 딴 데 옮기고. 그러면 이게 판사가 바뀔까? 이번에 김동희 바뀝니다. 그러면 대장동만 이제 심리가 끝나면요. 위례하고 대장동 선고하면요. 이 위례는 도저히 못 봐요. 왜? 이게 제일 먼저 했거든. 대장동 팀들이, 그때 김만배 빼고 대장동 팀들이 위례에서 똑같은 방식 해먹고 예행 연습이야. 그 다음에 대장동이 튀기는 거거든. 위례에서는 많이 못 먹었단 말이에요. 대장동.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준비가 철저하게 보완이나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증거들이 막 산더미처럼 있더래, 위례는. 이게 이재명이가 그때는 2016년 14, 이때는 대선 주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그대로 우리 무덤을 파보면요. 경주에가 무덤 파면 왕관이나 막 보물들이 쏟아놓는 한마디로 이게 도굴이 안 된 무덤이 있잖아요. 이 위례가 도굴이 안 된 증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그 법조인들은 전문 용어로 손을 안 탔다 그럽니다. 손을 안 탄 사건이다. 이 말은 이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못하면 그대로 증거가 무더기로 왕관이 놓듯이 쏟아져 놓는 손을 안 탄 이런 게 그 고분처럼 도굴 안 된 증거가 무더기로 쏟아져 놓아버린 거예요. 이재명으로서 이게 치명타죠. 치명타죠. 저는 위례가 이게 선고만 되면 이거 하나로 이게 완전히 다 보낼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고 어제 녹취를 틀었기 때문에 그 외에 유동규 씨나 주지영 여러 명의 정원들 특히 이거는 모든 사람이 자백하고 있다. 왜? 백현동은 김인섭이가 부인하고 대장동은 김만배가 부인하죠. 그런데 위례는 이재명, 정지상이 빼고 모든 관계자들이 자백하고 있다. 자백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고 앞으로 이제 그 위례는 이제 심리는 끝났어요. 정부도. 대장동만 빨리 신속해서 두 개를 먼저 선고하면 이재명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